촛불혁명이 일어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촛불혁명이 지닌 7가지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댔는데, 첫 번째가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의 보수 정권이 이제 물러가고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그 1987년에 3당 합당으로 만들어졌던 그 체제가 이제 붕괴되고 정상적인 민주사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세 번째가 1960년 박정희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던 어떤 산업화와 그리고 민주화, 이어진 동서분단 체제가 이제 와야 되는, 실질적으로 산업화 민주화 세력이 만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북한의 공산주의, 남한의 자본주의, 그리고 북한에는 인민민주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대립적인 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붕괴되면서 자주적인 아버지의 통일에 대한 새로운 기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 운요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서양 문명을 강제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러니까 동양 국가와 서양 국가 이 사이에 끼게 되는, 그래서 이제 명실공히 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한국이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를 통일해서 세계적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로 갈 것이다. 그런 계기의 어떤 폭발력이 이번 촛불혁명 이후에 전개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서 말한 것처럼 대륙 세력과 이 태평양 세력 사이에서 끼어서 늘 서름을 하던 우리 민족이 통일함으로 주변의 4대 강국 물론이고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시의 문화대국이 되어서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로 가는 그런 어떤 일이 나중에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남북을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셔서 세계를 정말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제2종교개혁의 발상지로서 이제 아시아 선교의 선교기지가 되고 세계교회를 개혁하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위대한 세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일들의 조짐으로서 이번 촛불혁명이 가진 7가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이것이 사실 일어나게 된 가장 단초가 뭐냐면 실은 2016년 4월 13일에 총선이었습니다. 그때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서로 싸웠을 때 모든 언론이나 그리고 모든 정당들이 새누리당이 300석 중에 200석까지 넘보는 압도적인 그런 승리를 할 거라 예상을 했댔는데, 국민의당이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새누리당이 공천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3당 처리가 출범하게 되죠. 그래서 여수야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결국은 야당보다 적어지는 상황이 되죠. 이것이 훗날 촛불혁명의 하나의 단초를 제공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소야도가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2016년 10월 달에 JTBC에서 태블릿 PC를 폭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폭발력을 갖게 됩니다. 그 전에 조선일보나 한겨레에서 이 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있었지만 그게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태블릿 PC가 폭로되면서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게 되고, 결정적으로는 2016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 되는데요. 그때 놀라운 사실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 59명이 참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당시에 문재인 그 후보도 물론이고 더민주당, 흔히다 민주세력에서 탄핵이 될 거라 생각하지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촛불 시위를 하면서 그야말로 군중의 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려고 했죠. 왜 그러냐면 그 국회 의석 분포를 봤을 때 도저히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탄핵이 될 것 같지 않았는데, 근데 이걸 제일 먼저 치고 나오는 당이 안철수 국민의당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치고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 공간은 누구한테 가느냐? 더민주당한테 가죠. 제가 역사적으로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11.6 사태가 나서 제가 기독학생 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선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라의 주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도 혹단 체제를 철폐하고 학생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독학생 운동을 했던 그 학생들이 서울대 물론 연대, 그다음에 이대, 그다음에 숙대, 고대, 그 당시 기독학생 운동을 했던 모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학생의 부활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집회를 시작했거든요. 했는데 딱 2번 하고 나서 결국 운동권 학생들이 와서 집어먹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 뺏기고 말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결국은 숫자가 많은 운동권이 그거를 모든 것을 끌어가더라고요. 이번 촛불혁명을 보면서도 그래요.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모든 일에서 시작은 하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중간 세력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다 뺏기고 맙니다. 실제로 이제 2017년 3월 10일에 헌재에서 박 대통령 탄핵 인용이 선언이 되죠. 선고가 되죠. 그래서 2017년 5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1960년 4.19가 터지고 나서 그 이듬해인 19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에서 초유의 가난을 물리친 경제성장을 획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한국이 북한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기저를 깔게 되죠. 경제성장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 그야말로 물질적인 그런 기반이 갖추게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군수산업을 하게 되고 군부가 이렇게 무장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러나 결국은 유신 독재로 말미암아 재벌과 국민들 그리고 영남과 호남의 지역적인 차별, 수도권과 지방 간의 형태가 그런 어떤 사회 발전에 괴리가 있게 되면서 엄청난 사회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신군부에 의해서 더욱더 이거는 심화되죠.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과호. 그러나 그 뒤로 결국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실정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다시금 보수 정권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사건은 한마디로 군사 독재 세력의 마지막 상징적 인물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무대에서 사라진 걸 말하죠. 더더욱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라서 이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섰는데 이제 대통령이 됨으로 말미암아 명시종이 민주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자력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김종필의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결국은 정몽준이 나중에 사퇴를 했지만 취소를 했지만 도움받아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화 세력에 그야말로 전적인 후원을 받아서 단독으로 집권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온 것이 2017년 11월 9일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바른정당에 있는 국회의원 9명이 자유한국당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더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3당 체제로 다시 복귀한 겁니다. 이건 뭐를 이야기할까요? 이제 새로운 한국 역사가 또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모르긴 해도 이제 한국 역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동서화합입니다.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합치입니다. 이게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이후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민주화 이후로 두 세력이 동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 산업화 세력이 가지고 있는 공헌 그것이 영남을 아지트로 해서 호남을 아지트로 해가지고 두 세력이 분할 점령하고 있는데 이거 통일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앞으로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이 동서화합이고 한마디로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통합 그렇게 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 속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의 바람이 일어나고 이것이 6월달 도지사 선거고 또한 이게 교육감 선거란 내서 분출이 되고 향후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기폭제는 뭐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몰락과 더불어서 북한의 공산 독재가 몰락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촛불혁명을 통해서 군사 독재 세력의 마지막 잔존 세력이 몰락한다면 이제 또 하나의 놀라운 역사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공산 독재 세력이 이제 괴멸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물론 이 일은 미국의 트럼프하고 중국의 시진핑이 합작을 해서 신호를 보내게 되면 북한의 군부나 실세들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남북한은 이제 새로운 전환기로 접어들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을 떠받들어 했던 민주화 세력 그리고 종북 세력에 엄청난 타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알게 모르게 했던 북한에 있는 공산 정권과 은밀하게 거래했던 모든 정보들이 이제 흘러나오게 되므로 결국 문재인 정권 말기에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군사정치도 괴멸시키고, 결국은 공산주의는 물러가고, 그리고 민주화 세력 안에 있는 종북파도 결국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은 동서화합과 남북 교류를 주도하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시간적인 하나의 어떤 그 지연 현상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렇게 가려 저는 낙관합니다. 낙관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서화합을 바라고 남북을 바라오는 그야말로 중도적이고 그리고 양심적이고 그야말로 깨어있는 그런 기독교인들과 그런 국민들의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는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 그 다음에 호남과 영남의 화합, 수도권과 지방의, 그 다음에 젊은 층과 노인 세대를 통합하는 통합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등장할 것이고, 그런 와중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물러감으로 공산 정권이 무너짐으로 이제는 남북의 새로운 화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세 세력, 특별히 군사 독재 세력과 그 추종 세력, 그리고 이 민주화를 빙자한 이 좌경화 세력들, 또 하나는 북한의 공산 독재 세력이 사라지고 명실공히 새로운 화합의 세력이 남한에서 생겨나서 북한에서 맞대응함으로 통일의 어떤 세력으로 그것이 모아짐으로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전무후무한 새로운 역사가 한반도에서 마무리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